신도 회장님과 또 감사님이 아주 신도 회장이 며칠 동안에 저 그래픽으로 아주 알록달록하게 보기 쉽게 한다고 상당히 애를 썼습니다. 반복되는 말씀입니다만은 이 정예 회장님을 비롯한 여러 운영위원들 또 봉사해 주시는 많은 분들의 관심으로 인해서 상당히 이 재정이나 분위기가 좋아진 점에 대해서 거듭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고, 신도님 여러분들도 참 이렇게 꾸준하게 참여해 주시고, 불전함에 보니까 그전에 숫자 많을 때보다는 상당히 이 고액을 오시러 하는 분들이 늘어나서 오늘에 이르렀습니다. 그리고 이 참 불행인지 다행인지 모르겠습니다만은 그 법등 스님이 계실 때에 세 분의 보시금이 한 주에 800불이었어요. 300불하고 법등 스님 200불. 근데 마침 참 스님이 이 쉬게 되는 계기로 이 스님들에 대한 보시가 안 나간 것이 한 4만 불 됩니다. 800불이 50주면은 얼마입니까? 4만원. 1년에 4만원, 이제 3년이면 12만 불이죠. 물론 그렇게까지는 이 가상입니다만은 참 그래서 힘든 과정을 잘 넘겨서 그 당시에 108만 불이라는 이 은행 그 론에 대해서 상당히 심리적으로 압박감을 받았는데, 저 블루마운틴 수도원을 인수할 때요. 지금은 거의 78만 불에다가 지금 오늘 행사 끝나고 나면은 6월달 이후에 이 제로 인해서 보시금이 많이 들어와서 지금 8만 불 정도 되니까 한 3만 불 정도 남기고 5만 불을 갚으려고 합니다. 그러면은 그 73만 불 정도의 론에 대해서 이자도 주고 또 블루마운틴 건물이 있기 때문에 상당히 이제는 크게 경제적인 문제에 신경을 안 써도 되지 싶어요. 여러분들에게 고맙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오늘 정기총회를 통해서 우리 정법사 승가라고 해봤자 서로하고 내하고 둘인데, 정법사는 승가회와 신도회가 함께 운영을 해나가는 그런 구조입니다. 그래서 지난 4월 달에 이렇게 와서 여러 가지로 고생을 많이 하고 또 건강경 착용을 한다고 해서 상당히 몸이 피곤해도 계속 기도를 하고 있는 서루스님 덕분에 참 나도 신경도 들 수 원만하게 정법사가 운영이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서루스님이 오늘 정기총회부터 총무스님으로 임명을 합니다. 신도회의 총무가 아니고 승가회의 총무로서 주지 직무 대행도 겸하는 그런 구조로 아시고, 이 신도회에서나 여러분들이 서루 스님에게 모든 것을 상의하고 권한과 동시에 책임도 질 수 있게끔 그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번에 우리 여러분들과 함께 인원할 문제가 고향 간에 대한 것인데, 5분이 한꺼번에 별세를 하시다 보니까 일도 많고 그에 따른 문제점도 좀 발견이 돼서 이참에 제 대해서 우리가 약간의 어떤 정해진 게 있어야 되지 싶어요.
그 중에 지금까지 사직구제를 모시는 과정에서 여러분들이 소임자 등을 중심해서 불편한 점이 제일 그러니까 스님들이 이식을 집전했을 때 얼마나 보시를 드려야 되는지 이런 문제들이 그전에도 있었지만 이번에 5번이나 겹쳐지다 보니까 상당한 혼란도 있었고 좀 문제점도 발견이 돼서 나름대로 어떤 그 매뉴얼을 정해서 대중 신도님도 알고 이렇게 해야 혼란을 줄 수 있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그동안에 건의도 받고 여러 사람의 의견을 청취한 결과 이 49제를 49일 안에만 모시면 되니까 한국에서도 요새 그렇게 많이 한대요. 초제와 막제만 모시는 것으로 정식으로는 그 49일 동안에 영가가 이 공덕을 많이 받으면은 좋은 데를 가고 또 그렇지 않으면은 지은 대로 이 육도 윤회를 한다고 해서 이 정성으로 기도를 드리는데 날짜만 49일을 채우고 초제 막대만 하는 것으로 그렇게 했으면 스님들도 조금 수월하고 이 뒷바라지 하는 분들도 적고 힘들기 때문에 좋지 않겠나. 이래서 우리 신도님들도 이 초제와 막제만 하는 것으로 하고 중간에 만약 고향을 올리고 싶다든지 또 돌아가신 분이 중간에 생신이라든지 49일 중에 그럴 경우에는 이 제가에서 좋아하시는 음식이나 갖고 오셔서 기도를 하시는 거는 뭐 그런 관계가 없고 특별하게 어떤 경우에 우리는 힘이 들더라도 49제를 다 모시고 싶다. 그러면은 그런 분의 뜻에 따라서 우리 스님들도 응해 주어서 또 도와주는 분들도 섭외를 하고 그렇게 하도록 했으면 그런 생각이 이렇게 들었어요. 그리고 빈소를 여기에서 차렸을 경우에 어떤 사람은 뭐 전기도 쓰고 3일간이나 뭐 이렇게 하면은 뭐 조금 사중에 오시를 해야 안 되나 그러는데 그것은 전혀 무료로 우리 신도님들 중에 여기 빈소 차리지 누가 외부에서 오겠습니까? 네,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에 대해서는 전혀 이 사중에 어떤 금액을 지불하지 않아도 되는 이제 그런 것이고 또 빈소를 차렸을 경우에 우리 도와주는 복지 전에 그 복지회가 아니고 연꽃 쓰는 그런 단체가 있어서 조금 활동을 하다가 그 어디까지를 그 해외 규범에 넣을지 확대 해석을 하고 뭐 결혼과 또 이 돌아가셨을 때 또 한국에 있을 경우 또 여기서 사망했을 경우 뭐 복잡하더라고요. 그래서 거의 활동이 중단이 되고 지금 거의 이 연꽃은 거기서 거의 활동을 안 하는 상황이라서 도와주는 분들도 정해지지 않았어요. 그래서 부회장님이나 몇몇 분들이 자꾸 이렇게 도와주게 되는데 그때 빈소를 여기서 빌려줬을 경우에 차리는 것은 제가들이 맡도록 그렇게 하고 만일에 제가 해서 바쁘고 뭐 병원에서 가고 어떻게 뭐 이렇다고 해서 일을 하면은 우리 신도회에서 봉사하는 분들이 과일이나 뭐 문상 오는 사람 뭐 여러 가지를 준비를 해서 나중에 영수증을 제가 해드리면은 그것은 제가 해서 부담을 하는 것으로 그렇게 했으면 좋겠어요. 제일 중요하고 우리가 문제가 되는 게 스님들께 얼마나 드리면 되겠느냐. 만약에 연결식장에서 이식을 집전을 했든지 49제를 2번이라고 가정하고 한 스님에 대해서 보시를 얼마나 드려야 되느냐 이것이 상당히 문제가 되는 것 같고 우리들 듣기에는 참 거북스럽기도 하고 어떨 때는
좀 민망한 부분이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전혀 생각을 하지 않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또 후원해서 적을 굽는다든지 봉사하는 분들도 계시고 당일에 이 과일을 올리고 씻고 뒤 설거지가 많습니다. 이러한 봉사하는 분들에게도 어느 정도를 배려를 해야 되는지 이런 것이 늘 이게 좀 불편하기도 하고 때로는 말썽의 소리도 있는데 앞으로는 초제와 막제를 할 경우에 이 노잣돈 영단의 영가를 위해서 이 불전을 놓는데 이것도 어떤 사람은 우리가 만일에 제비를 천부를 초제와 막제 각각 천부를 내고 초제를 모시는데 또 뭐 놓으라고 하니까 이게 무슨 뭐 사중 이익금으로 생각해서 자꾸 놓으라고 하는지 여기에 대해서 이해를 잘 못해요. 노잣돈은 돌아가신 영가님께 스님들이나 신도님들이 독경을 하고 공덕을 짓도록 이렇게 일념으로 기도를 하는 데 대해서 영가를 위한 것입니다. 전혀 사중과는 관계가 없어요. 그래서 나름대로 뭐 스님들에 대한 예우가 그게가 어떤 사람은 개인적으로 얼마를 했다는데 뭐 나는 또 그래 안 하면 또 미안하고 이런 게 있어서 나는 정부에서 보조를 받으니까 용돈이 충분합니다. 남으면 뭐 여러 가지 일도 하고 서로도 나름대로 워낙 안 쓰기 때문에 이 용돈 때문에 무슨 노잣돈을 더 많이 나라 것이 뭐 그런 것은 전혀 우리가 염려를 안 해도 돼요. 반면에 정해지지 후원에 있는 도와주는 분들이나 여러 분들이 가끔 이제 차라도 한 잔 뭐 사 먹고 점심이라도 이제 가끔 가다가 모이면 저라 어떤 분들이 드리기도 하고 이러는데 그것도 역시 뭐 얼마를 봉투에 넣어야 되는지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신경을 안 썼으면 좋겠어요. 이 담당하는 사람들이나 여러 사람들이 그 말이 오가고 불편하고 해서 제를 지낼 때에 영단에 영가를 위해서 노잣돈을 놓을 때에 약간 더 봉투에 뭐 10불 넣고 20불을 절한다든지 어떤 분들 보면 주로 뭐 제가 들은 뭐 상당히 50불 100불도 이렇게 넣고 하는데 나오면은 그것으로서 스님들 조금 기도한 그걸 하고 후원에 도와준 사람 차 한잔 먹으라고 도와줄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을 이 노잣돈 놓을 때에 좀 더 관심을 가지면은 그렇게 불편해 할 만한 사항이 없어요. 그 부분을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이 노잣돈에 대한 그것도 앞에서 자녀를 따르는 분이나 주변에 오래된 분들이 혹시 처음 온 분들이 갑자기 이 상을 당해서 뭐 모를 때 노잣돈을 왜 놓는지 여러 가지 물으면은 기존 오래된 신도님들이 좀 알려드려서 무슨 뭐 마을에 붙었듯이 자꾸 돈 내놓으라 하는 것처럼 그런 의미로 받아들이면은 우리도 마음도 했지 않고 정법자 의미도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지난번 여러 사람들이 애를 쓴 과정에서 이 빈속 문제나 재 문제에 대해서는 그 정도로 말씀을 드리고요. 다음 10월 달부터 일요일 날 대중고향 장소로 저쪽에 데크 있는 그쪽으로 옮기려고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기존에 저쪽에 문화원에서는 노보살님들이 지팡이를 두고 신발을 벗고 앉아서 고향하는 시스템으로 몇 년간 했거든요. 그분들이 너무 불편하시고 다 돌아가신 분도 계시고 또 리광처사가 가만 보면은 혼자 저쪽 창고에서 상을 내서 안전뱅이 상을 놓고 나가면은 또 걷어가지고 또 거기에 드리고 또 앉아서 고향하는 게 굉장히 힘든 상태잖아요. 그런데 그때는 한국식으로 한다고
한국에서 문 목사가 왔을 때 특별히 주문을 해서 16개인가 만들었는데 지나고 보니까 앉은 자세가 어디를 가는지는 불편하잖아요. 의자에 앉아서 고향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것을 저쪽으로 옮겨서 이동규 거사님이 얼마 동안 그 다리를 만들어 가지고 지금 데크에 시설을 해놨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쪽에 비라든지 바람 막이로 지금 공사 중이고, 여러 가지 한 달 동안에 필요한 냉장고라든지 그릇이라든지 또 일회용을 어떻게 쓸 것인지, 또 현재적으로 설거지가 많더라도 지금처럼 그릇을 씻는 그런 시설을 할지, 이거는 이제 운영위원회에서 결정을 해서 가능한 한 일회용을 쓰는 것이 뒷일도 적고 좋지 않겠나, 이런 생각도 하고 있습니다. 그런 반면에 보살님들이 참 예조로 나누어서 그 힘들게 봉사를 하는 과정에서 거기에서 일하다가 또 뭐 쉬고 싶다든지 또 바쁜 일이 있다든지 이럴 수도 있기 때문에 내가 지금 쓰고 있는 방을 그 공양 봉사하는 분들이 전적으로 쓰도록, 화장실도 거기 있고 그 안에 넣을 때도 많아요. 예. 나는 4번지에 지금 병력 스님이 나간 이후로 3년을 집을 비워놔가지고, 집이 비워지면 빨리 상하고 어떻게 됐는지 뭐 들어가 보도 안 하고 비도 셀 수도 있고. 그런데 아까 감사님이 지적을 했습니다만은 2번지에 한글학교 그거는 벽에 균열도 가고 비도 새고 이런 상황이라, 균열 부분에 대해서 전문가인 최옥순 보살님 아들에게 보여봤더니 저거 80년 내지 90년 됐는데 올해 되면은 균열은 간답니다. 균열이 된 부분에 위험한 옆으로 간다든지 이 일이 가로로 그러느냐 세로로 이러느냐, 거기에 대해서 위험성이 과다가 있다고 하는데, 그 진석 씨 아버지가 보기에는 크게 위험되는 상황은 아니다. 또 혹시 저도 너무 무너지면 어떠냐 꼭 걱정도 하는데 그 정도는 아니랍니다. 비가 새는 부분은 임시 처방을 해뒀지만은 전문가를 보여봐서 어떻게 하면 좋을지 그 부분도 이제 생각을 하려고 그럽니다. 고향간 이제는 조금 불편하고 하더라도 저쪽이 여러 가지로 외부에서 손님 왔을 때 저쪽에 너무 그 고향간 지금 그 데크 있는 데가 16분이 고향할 수 있는데 먼저 들어간 사람이 앞에 있으면은 출입하기도 불편해요. 그것도 줄이고 거기서 뭐 차를 마신다든지 이렇게 해서 부엌에서 그 고향을 하는 그런 분위기가 너무 누추하고, 또 다른 손님들이 왔을 때 조금 보기가 저래서 옮기려고 하니까 양해를 하시고 좀 배려를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이제 오늘은 귀한 분이 오시고 또 귀한 사람이 또 곧 떠나게 되는, 뭐 노래가랑 만나고 헤어지는 뭐 서울역 대학실이라고 좀 떠나는 사람도 있고 또 오신 분도 있습니다. 그동안에 3년여간에 걸쳐서 이 봉사를 하던 근영양이 1일날이라 1일날까요? 예, 1일날 이 한국으로 되돌아간다고 합니다. 브리스벤에 가서 이 법등 스님 계신 곳에서 몇 주 쉬었다가 바로 거기에서 한국으로 갈 예정입니다. 참 애를 많이 이렇게 써준 근영양이 고마운 걸 좋아하고, 또 오신 분 한 분을 조금 일어나 주십시오. 네, 최금화 보살입니다. 박수를 좀 안내겠습니다. 우리 고모 이름이 금화라서 내가 이름도 안 이렇게 외웁니다. 예, 앉으세요. 한 30년 전부터 중국에 가서 사업을 하면서 베이징에서 이 한인회 회장도 역임하고 내외간에 상당히 영향 있고 신심이 두터운 분입니다. 그래서
딸내미가 여기서 공부를 해서 아마 시드니에 올해 왔다 갔다 할 예정인가 봐요. 예. 한국절이 있는 줄 모르고 중국절에 다녔답니다. 그래서 따님도 앞으로 한국절 중국 친구들 많이 데리고 온답니다. 그래서 특별히 오늘 소개를 합니다. 예, 좀 많이 관심을 가지고 자주 오시기를 부탁을 하고요. 근영양이 그렇게 애쓰고 가는 데 대해서 참 우리 신도민들이 마음을 모아서 브리스베인에 가서 차라도 한잔 하고 가라고 조금 모았습니다. 회장님이 전달을 하도록 하고 근영이 좀 나와서 좀 인사를 좀 하고 그렇게 떠나는 게 좋을 것 싶어요. 자, 그 마이크 어디 계세요? 일로 오세요. 네. 그 신도분들께서 이렇게 많은 보시금을 모아서 이렇게 모았습니다. 그동안 수고 많이 하셨고요. 가시더라도 저희 잊지 마시고, 네, 온라인으로 지원을 계속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참 이래저래 우리가 지금 29차 정기 총회를 하고 있는데 오늘을 맞이해서 생각할 수 있는 게 우리 역사에 대해서 이 시드니 정법사 어제와 오늘이라고 하는 걸 몇 년 전에 만들었죠. 가만히 책을 펼쳐보니까 1984년도에 그때 장보사님도 참여했어요. 맨 처음에 반야사 있을 때 왔어요. 지금 여기 최진환 거사님 내외하고 20명 나왔었지. 예. 그때에 참여한 분들은 반야행 보살님과 최진환 보살님 네 분이 유일한데요. 1984년도에 차이나타운 근처에 있었던 반야사라는 절에서 몇몇 법자가 모여가지고 법회를 보았어요. 미국에서 온 진상스님이라고 하는 이분과 같이 이분 곧 늦게 왔을 거예요. 사진은 제가 찍었지만 그때의 두 번 법회에 모인 돈이 176불이었습니다. 예. 그래서 자산으로 따지기는 종교단체에서 그렇습니다만은 말로 하자면은 지금 블루마운틴하고 여기하고 하면 한 1000만 불 정도가 된다고 해요. 예. 그래서 화엄경에 보면은 초발심시 변성정각 처음 마음을 낼 때에 불교를 믿어야 되겠다고 한 생각을 낼 때에 이미 깨달음이 보장되어 있다. 유명한 말씀이 있습니다. 초발심시에 변성정각 문득 정각이 담보되어 있다. 만일에 1000만 불을 가정했을 때에 176불도 그 중에 가장 소중한 종잣돈이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만일에 경제적 논리를 따진다면 상당한 이 부가 축적이 되었다 할까 그러지만은 우리는 물질을 추구하는 이익단체가 아니고 맑은 정신을 추구하는 종교단체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서 생각을 비교를 해보면은 불교를 믿어야 되겠다고 절에 왔을 때가 이미 확고부동하고 아주 가치 있고 아름다운 정각이 담보되어 있는 그 자리다. 인과 가가 동시적이라는 겁니다. 아주 묘한 원리입니다. 일반 사람들은 결과를 중시하지만은 종교를 믿는 우리 불자들은 원인에 중심을 둬야 된다. 원인은 한 생각입니다. 우리가 지금 나름대로 연세를 갖고 살아오지만은 한국에서 호주에 가봐야 되겠다. 또 그 전에 어릴 때부터 성장 과정에서
한 생각의 결과가 지금 이 시각 우리의 모습입니다. 전부 생각 따라서 현재의 결과가 나왔어요. 그렇기 때문에 결과를 역추적을 해서 반출을 해보면은 어떤 마음을 갖고 어떤 행동 거지로 살아왔는가가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되는 것이 부처님 말씀입니다. 일반 사람들은 원인과 과정보다는 무엇을 어떻게 하든지 부만 축적하면 되고 명예만 자기 생각에 여겼던 어떤 결과만 얻으면은 과정은 도외시하는 것이 특히 우리나라 사람들의 삶의 태도라고 할 수가 있는데, 우리 불자들은 한 생각 내는 것과 동시에 살아가는 과정에서도 몸과 말, 뜻을 아주 정갈하게 하고, 그렇게 했을 때에 지금의 나의 결과의 모습이나 마음이 평안하고 만족할 수가 있다고 하는 겁니다. 인과가 동시다. 이래서 참 이 84년도에 나무절에서 법회를 보았던 그분들의 생각이 오늘이라고 하는 결과를 가져왔기 때문에 그 모든 분들이 굉장히 소중한 분들이고, 지금 이 자리에 모인 우리들 역시 이 결과지만은 결과가 또 다른 원인이 돼서 지금의 말에 40년 후라고 하면은 지금이 또 인이 되잖아요. 그래서 이 좋은 인이 좋은 과정을 거쳐서 좋은 결과가 왔을 때에 우리의 삶이 더 넉넉해지고 불자가 된 긍지가 더 새로워지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